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최근 거의 한 달이 넘게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좀 있었고요. 또 드디어 중국으로 들어오느라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한국에 가서 2주 예정으로 있다가 이제서야 중국에 돌아오게 됐으니까 나름대로 저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들어오는데 성공을 하면서 최근에 중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사실 복잡한 수속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행 항공편을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원래 하루에도 여러 편 있었던 한중 간의 항공편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의 경우에는 하루 2편 있었던 항공편이 이제 한 달에 한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일주일에 한 편 있던 것을 갑자기 한 달에 한 편으로 줄였기 때문에 예약했던 손님들이 순차적으로 밀리면서 가까운 항공편을 잡기가 어렵게 됐죠. 결과적으로 저는 가장 빨리 예약할 수 있었던 베이징 편이 10월이었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9월 말경에 있었던 텐진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구매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것이지만 텐진으로 들어오게 되면 7+3 방역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항공편을 예약을 하는 것이 또는 구매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항공편을 확보를 하면 두 번째로 방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중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방역 등록 사이트에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와 자료를 올려서 소위 그린 코드를 받아야 항공편을 탈 수가 있습니다. 저는 5월 달에 중국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이 그린 코드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못 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항공편을 타는 날 출국일 -7일째의 PCR 검사, 그리고 -2일째 PCR 검사, 그리고 -1일 이내의 PCR 검사, 이 세 가지의 PCR 검사 결과를 스캔을 해서 올렸어야 됐고,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백신, 그 백신을 받았다는 증빙을 모두 또 스캔해서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간략하게 절차가 바뀌어서 일주일 전 PCR 검사는 면제가 됐고 48시간 이내 것 하나, 그리고 24시간 이내 것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PCR 검사 내용은 서로 다른 병원에서 서로 다른 시약을 써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 들어가 보니까 큰 병원들은 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검사 결과도 와서 받아가라고 하기 때문에 2번을 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전, 24시간 전이 되니까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기는 첫 번째 검사는 큰 병원을 가더라도 두 번째 검사는 좀 작은 병원을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작은 병원에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고 또 결과를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개의 검사 사이의 간격이 24시간 이상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가 준비가 끝나면 중국의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출발 당일날 만일 비행기편이 오전이라면 모든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시간이 적어도 전일 저녁 9시 이내에는 종료돼야 된다고 하니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항에 도착하니까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해관, 하이관에 미리 또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비교적 간단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지만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찍는데 QR코드가 잘 찍히지 않아서 그것도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관에 등록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다시 QR코드로 보여주는데 이걸 꼭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공기를 타고 중국에 도착을 하면 내려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해관의 QR코드를 스캔하는 겁니다. 이걸 스캔하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텐진공항에서 조그만 바코드를 찍어서 놓아주는데 이게 공항 내에서 출국할 때까지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공항 내에서 하라는 데마다 스캔을 하고 다니면서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절차라고 해서 큰 것은 없습니다.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는 다시 또 PCR 검사를 하는 거, 그리고는 이제 출국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보통 이제 짐을 찾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 도착하면 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짐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모두 버스에 올라타게 돼 있고 사람들이 다 올라타면 비행기 근처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승객들의 짐을 다 꺼내놓은 것을 보고 자기 짐을 자기가 타고 있는 버스에 화물칸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버스가 격리 호텔에 보내주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텐진 공항에서 격리 호텔까지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텐진이지 텐진의 가장 외곽에 있는 그런 외딴 곳에 서 있는 호텔로 데려간 겁니다. 격리를 위해서는 다행이겠죠. 근데 역으로 제가 왔을 때 텐진 시내에 또 코로나 발생 환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외곽에 있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호텔에 격리된 이후에는 저 같은 경우는 텐진이 연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따로 갈 수 있는 데도 없어서 7+3에서 그 3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머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어려우니까 열흘을 이렇게 이 호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6일째고요. 여기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그냥 중국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도시락과 비슷합니다. 다만 반찬을 한 2가지 정도 더 주는 것 같고 저녁 때는 콜라도 작은 캔을 하나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콜라를 마실 수 없는 몸이라 소용없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호텔 측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 분들은 좀 고생 좀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다시 PCR 검사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 쨍강마, 그러니까 건강 코드 어플을 잘 까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이 주어지니까 베이징 쨍강마라는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텐진에 있고 텐진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텐진 시정부에서 발급하는 역시 동일한 방역 어플을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어플에 외국인이 등록하는 데까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트라이 앤 에러를 거의 3일 동안 해서 간신히 등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동하는데 혹시라도 제대로 이 쨍강마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 싱청마라는 거를 또 하나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 3가지 쨍강마를 다 깔고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텐진의 쨍강마를 보면은 아직 격리 중이기 때문에 레드 코드가 나오고요. 여기저기 이동할 때 사용하는 싱청마의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린 코드가 나옵니다. 베이징의 쨍강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격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위 탄창이라고 부르는 이 코드를 조회를 하려고 하면 당신은 지금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가 다 끝나면 자동으로 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안내문이 뜹니다. 이 탄창이 뜨는 동안에는 베이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열흘간의 격리 기간을 마치고 나오는 날이 7일인데요. 마침 중국의 구어칭, 그러니까 국경절 황금휴가, 이 황금휴가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이징에 있는 친구에게 텐진에 와서 저를 좀 데리고 가라 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이 호텔의 위치가 외진돼 있고 그리고 또 구어칭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베이징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한 4시간 걸린다고 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건 몇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라리 하루 더 텐진에서 자고 그 다음날 제가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 귀환에 성공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